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 후에 당직 개편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동안 당 쇄신과 또 보수 개혁을 위해서 황교안 대표의 읍찬 마속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당직 개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마속은 나경원과 김세연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TK들은 그냥 이러한 상황을 구경만 하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 똑똑하신 홍 반장님. 언제부터 제가 똑똑해졌나요?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우리 TK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주민들 유권자들은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당직 개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네. 이게 과연 정치 세력을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직 개편한 그 뒤로 아마 공천의 가닥이 이제 구체적으로 잡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다른 지역보다는 대구 경북이 어떻게 교체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누구한테 물어본 적은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 정치 세력이 어떻게 교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좀 젊어져야 된다. 그동안 TK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노인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니고 이 정신이 전부 다 노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구태의원하고. 네. 그래서 그게 젊은 피가 좀 수혈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TK에서 다음 대권 주자가 나올 것인가 거의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누가 뭐 출마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다음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TK 우리 대구 경북인들은 그냥 들러리 씁니까? 그냥 뭐 줄 따라다녀서 이쪽 줄 쓰고 저쪽 줄 쓰고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우리 대구 TK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아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후보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총선 가기 전에 분명히 알고 총선에 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번 총선 다음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대구 경북에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피를 수혈하고 TK 역할을 분명히 무엇인가 알고 세 번째 우리 TK 그 대구 경북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여기에 이번 당직 개편을 이어서 공천에 아마 기준이 나올 것이고 그게 결과로 주민들 대구 경북에 메시지가 아마 던져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TK 대구 경북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특히 한국당이 변하려면 이 대구 경북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구 경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포인트를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뭐 홍 반장님 지적에 진짜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이 당직 개편이든 공천이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결국은 대구 경북민 또 대구 경북의 어떤 정치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중앙이 어떤 식으로 뭐 공천을 할 것인지 당직 개편을 할 것인지 또 뭐 인적 쇄신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홍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권 주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치적 가십거리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이제 이 어떤 87 헌법 체제의 모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이제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분권운동론자들은 이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분권운동의 시발점이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네, 대구 네. 경북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부분을 주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식, 이 방식이 지금 현재 중앙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네. 우리 주체적인 어떤 대응 방식, 네. 관점, 네.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홍반장이나 소변 의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 진박, 친박, 그 간별사까지 등장할 수록 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되겠죠. 사실 지난번 그 박근혜 키즈 공천할 무렵에 옥새 들고 나라서 하신 김무성 전 대표와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구에 12석을 다 달라 뭐 그 박근혜 호위무사를 시킬 사람들 뭐 소위 말하는 거수기죠, 그죠? 박근혜를 지킬 사람들 그러다가 뭐 8석까지 흥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대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자기 역할이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경북 의원들도 상당수 그렇죠. 지금 대구에서도 아까 뭐 홍 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차기에 뭐 과연 대권에 나갈 사람이 있느냐? 물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의원, 지금 뭐 한국당은 아닙니다만은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니까 탈당은 안 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정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의원 다 대권과는 거리가 있는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공천해야 될 거냐는 부분. 그리고 아까 홍 반장님이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60 넘어서 새롭게 지금 의원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봐도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뭐 나이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특별히 그 호의호시 하신 분들, 고위공직 하신 분들 내지는 뭐 이런 분들 웰빙 하신 분들은 경영이 없어요 사실. 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공천만 받아서 배지 달고 소위 말해서 가다 잡겠다는 분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안 나오셨으면 좋겠고 네. 지역에서 지역에서 그래도 그나마 한 10년 이상은 적어도 헌신하신 분들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여러 기준에 봤을 때 지금 뭐 지난번 지방선거 실패한 의원, 뭐 친박 의원, 또 뭐 그 막말에서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의원 이런 분들 따진다면은 대구 경북에서 이런 분들은 물갈이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 요구들을 사실 지금 현역 그 물갈이 의견이 사실 60%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반영한 물갈이를 해야겠죠. 네. 그냥 뭐 일괄적으로 소위 말하는 칠항 세력을 그 황교안 대표하고 가깝다는 분들을 공천해서 또 낙하산을 내려보면 안 되겠죠. 네, 네. 근데 보면 이게 TK가 보수의 텃밭이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저 그냥 정말 막말로 빨대만 꽂으면 다 되고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 심어놓고 서울 뜨레기 TK를 계속 심었죠. 지금까지.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지역민의 특히 TK 의견이 반영된 공천이 이루어지고 의견이 이루어지고 이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명실공히 지역 분권이 일어나야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예, 제가 아까 이제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논의들이나 뭐 인적 쇄신의 노력들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 소극적인 방식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고 관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제에 뭐 지금 좀 편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뭐 홍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TK 내에서는 대권 주자도 없고 우리 과거에서 보면은 이런 차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좀 나서서 네. 야 이거 국가 운영 체제를 바꿔야 된다. 네. 이런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도 네. 또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또 가치를 새롭게 좀 이 위로 이제 쏟아내고 이런 이제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참여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뭐 지금 당직 개편에 뭐 그냥 제3자처럼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당직 개편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고 또 어떠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 보수의 그 대표자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현내는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면서 나는 황교안 대표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요. 네. 그냥 스스로 나오신 거죠? 잘린 건 아니죠? 나는 뭐 징계를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네. 오케이. 근데 우리 TK라니까 지금까지요. 자,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다가 당선돼 있는 사람 짚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고향이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이 공천 받아와서 그냥 빠지 달은 거예요. 빠지 달고 몇 개월 만에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황교안 대표한테 내가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은 서울 티켓, 우리 간지남도 조금 전에 서울 티켓 말씀하셨잖아요. 서울 티켓들을 내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대구 경북은요, 누구든 공천 주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서울에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 될 자격이 되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공천하면요,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지만요,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말씀드릴게요. 투표율이 꼴찌됩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공천받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모르겠고 나쁜 것도 모르겠고 그냥 빠지 달았으니까 무조건 당선됐다고 다 인식을 하니까 투표장에 안 가버려요. 찍으면 뭐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구 경북 쪽이 투표율이 항상 꼴찌 나와요 요즘. 그 이유가 뭐겠어요? 흥행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 의석수 안 줄어듭니다.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 공천 줘도 이게 안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천을 줘야 이 투표율도 올라가고 흥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내가 요청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냥 황교안 대표에게만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해결 방법이 없나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지난번에 그황 대표가 어제 우리 말은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 좀 보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거. 열심히 보세요. 네. 제가 업참 침박을 하라 그랬는데 이제 침박을 했다고 지금 업참 침박하고 친황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당직 개편에서 업참 세연이 아닌가? 김세연 의원 여의도 원장이죠. 원장을 지금 선거 경험이 없는 뭐 중앙대 미래학과 교수라는 분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직 개편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공천의 결과가 사실 어떻게 드러나냐는 문제인데 저는 지금 그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전략부총장 했던 추경호 의원 달성에 저하고 또 확연히 걸린다만은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인데다가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도 자신이 공천한 단체장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걸려요. 또 하나 지금 지난번 우리 그 특별 손님으로 게스트로 모셨던 영천청도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 경쟁자를 지금 입당을 안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분. 아직도 아직도 입당 못 그리고 하셨어. 지금 그 음주 예산 심사 뭐 이런 분 해가지고 가선 그 발언으로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또 뭐 지금 한번 예산 심사 때문에 뭐 또 그 민원인들하고 말썽이 있었죠. 이런 그 예산 결산 심사위원장 하는 김재원 의원. 하여튼 이런 그 좋은 일에는 별로 이름이 안 오르내리고 나쁜 일에만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런 의원들은 무조건 물갈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번 그 당직 개편에 관련해서 유불리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기하고 앙숙관계인 분이 초선 창원시장 박안수 의원이 이 지금 그 사무총장 되면서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당세신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이렇게 또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공천이 제대로 된 지역에 대한 공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지역 출신이라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생년 얼굴 안 내밀다가 선거 때만 오시는 그런 뜨내기 티켓들을 좀 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그래도 한 12년 이상 헌신하신 분들을 공천해서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에 대한 답은 제가 못 구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역민의
예, 목소리가 제대로 내려면 좀 황교안 대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뭔가 개헌을 한다든지 뭔가 바꿔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결국은 국가 운영 체제 개편, 네. 87 헌법을 서로 개헌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로 이어지는데, 예? 87? 예, 87년 87년 지금 현재 네네네. 오늘 이 당직 개편에 대한 논의를 촉발점을 해가지고 네. 뭐 개헌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것 같아서 네.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결국 그 취지가 네. 이제 지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네. 또 결정한 부분에 책임지는 네. 그런 쪽, 우리 이 감독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대구 독립운동, 정치적인 분권에서의 독립운동. 네. 그러니까 네. 중앙당이 결정하고 그 아래 이제 지역 주민도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네. 뭔가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만 네. 이 우리 스스로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도 있고 네. 또 제대로 된 네. 지역민의 의사를 이제 대변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을 구성해낼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공천 가야 방식을 된다는 두고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이 좋으냐, 뭐 하향식 뭐 공천이 좋으냐 얘기하는데 지금 대구 경북은 역대로 보면 거의 전략 공천 하향식 공천이었습니다. 네. 그 위에서 찍어서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 하향식 공천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만 공천한다면 괜찮은데 지역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 지역 출신인 것만으로 공천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기울어진 농장이니까 한국당 빠지만 달고 나면은 한국당 그거만 하면 어제 아래 한국당 가입해서 당시에 잉크도 안 말라도 당선됩니다. 제가 나가도 당선됩니다. 공천만 받으면. 그러니까 그런 쪽이 문제가 아니고 상향식도 한다면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은 사실 발 붙이기 힘들어요. 오랜 묵은 전역 의원들이 유리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공천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는 사실은 지역 어떤 당의 요구라든가 그리고 지역 출마 인사라든가 지역민들의 이런 요구를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렸으면 하는 네.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들이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보수의 중심이 대구 경북이고 대구 경북이 또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야만 보수가 새로이 선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원 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실제를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수의 가치는 또 보수의 가장 중심은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스스로 이게 주인의식을 갖고 네. 우리가 보수의 주인이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네. 서울의 중앙당이라든가 서울에서 이제 이 대구 경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구 경북민들이 또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네. 당직 개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당직 개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대구 경북민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이 총선 국면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한다면은 그저께도 지금 김영호 의원인가요? 한국당의 삼선 의원이죠. 경기도 출신인데 이분이 또 지금 자기가 두 대통령이 자기가 공천 주고 했던 두 대통령이 지금 큰 집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친박들을 겨냥해서 지역 친박들이죠. 20대 공천파동 수혜자들은 불출마를 선언해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한국당 내에 많은 의원들이 친박에 대한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일체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황 대표가 결단을 내야 되겠죠. 네. 저는 그걸 아마 황 대표가 진짜 인적 쇄신과 공천 쇄신을 하느냐는 기준으로 저는 삼겠습니다. 네. 아무튼 황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항상 이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정치적인 입장에서 우리 대구 경북민은 무엇인가? 딱 한마디 우리가 호구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매번 방송할 때마다 참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대구 경북민이 정치적인 독립, 네. 네? 대구 경북의 독립운동
본부가 우리 와장창 TV가 됐다. 대구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네. 대구가 왜 이렇게 됐는가 또 한번 살펴보죠. 뭐. 네, 예,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좀 덧붙이면은 저 분권 운동을 하면서 또 일반 이제 우리 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뭐 하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서두로 꺼냈던 말이 제가 분권 운동하게 된 계기는 대구에 사는 저로서 쪽팔려서 못 살겠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시작했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좀 쪽팔리거든요. 네, 네. 곰곰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본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쪽팔리는 처지에 있다는 거 확실합니다. 네. 자,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기 빠바.